자, 첫 번째 경기 이제 알크마르 대 이제 로마. 자, 일단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. 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이제 11경기 연속 지금 무패행진 중으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홈에서는 5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일단 뭐 한동안 알크마르가 굉장히 좀 긴 부진을 겪었을 때가 있었는데, 그런 약간 좀 부진을 좀 극복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긴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네요. 네. 자, 확실히 그러면서 최근 좀 흐름이 좋은 거죠. 알크마르라고 볼 수가 있고. 자, 그리고 로마 역시 이제 라니에리 감독이 부임한 후 경기력이 개선되면서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지금 로마 역시 현재 뭐 6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지만, 다만 근데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편차가 큰 그저 로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만큼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로마는 좀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좀 여전하다. 네, 요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. 자, 물론 뭐 이제 전력 면에서는 로마가 알크마르보다는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. 네. 자, 다만 근데 아무래도 지금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홈에서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고, 그리고 로마가 지금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좀 떨어지면서 뭐 공격 전개가 안 좋다는 점을 다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약간 양 팀의 그렇죠,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를 더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뭐 알크마르가 더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. 네. 좀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정에서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는 대체로 좀 득점력이 좀 떨어지고,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나 이제 득점기의 창출 그리고 좀 빈도도 좀 많이 좀 낮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제 아무리 그 승호패 승이 그겁니다. 이제 그 이제 배트맨에서 이제 승호패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네, 뭐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. 그러니까 이제 마인승 말고 마인승과 뭐 이제 뭐 일반승 그런 거 말고 이제 승5패 기준으로 봤을 때 승5패 이렇게 좀 나눠진 게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좀 승5패 승이 그쪽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일단 뭐 승5패 승이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정배받은 팀이 뭐 6점 차 이상으로 이기면 된다.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조합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번호를 좀 적어 드렸으니까 일단 뭐 그거대로 좀 마킹을 하시면은 오히려 더 좀 나을 거라고 좀 볼 수 있어요. 네. 자, 아무튼 일단 네, 계속 이제 이어서 가 보면은 뭐 요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크마르가 그렇죠,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를 더 그래도 좀 살려서 어느 정도 좀 로마 상대로는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싶고, 뭐 그러다 보면은 요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뭐 역배반은 그래도 알크마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크마르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네, 알크마르 프랜승 보는 경기.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크마르 프랜승의 2.5준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호펜하임 대 토트넘. 자,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한 명 결장. 자, 그에 반해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. 네, 일단 뭐 솔랑케, 그리고 이제 브라나 조스, 그리고 지금 비수마, 사르, 뭐 판더펜, 그리고 로메로, 자 우도기, 그리고 이제 비카리오 등. 자, 일단 뭐 포워드 라인부터 이제 골키퍼 라인까지 뭐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것도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그것도 토트넘이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도 연패로 시작하면서 이제 긴 무승 행진을 이어갔지만,
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홀슈타인킬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. 네. 다음 이제 직전 경기 뭐 이제 승리를 거둔 호펜하임이라고 해도 여전히 뭐 리그에서는 차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성적이 안 좋은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만큼 확실히 기대 이하의 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번 시즌 호펜하임이다.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. 자, 다만 근데 뭐 이제 호펜하임과 마찬가지로 토트넘 역시 최근 뭐 이제 아스날에 이어 뭐 에버튼 상대로도 지면서 좀 연패를 좀 거두고 있고, 그리고 리그 성적이 좀 굉장히 좀 좋지가 못해요. 네. 현재 뭐 지금 15위 언저리를 지금 위치할 정도로 진짜 실망스러운 좀 성적을 좀 내고 있고, 그뿐만 아니라 지금 주축 선수들의 다수 결장, 그리고 좋지 못한 팀 내부 분위기까지 다 좀 겹치며 전체적으로 지금 토트넘의 상황은 그런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만큼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일단 뭐 요경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뭐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렇죠. 자, 그리고 지금 뭐 두 팀 다 대체로 수비 밸런스가 안 좋고, 그리고 특히 좀 후방에서 턴오버가 많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뭐 호펜하임이나 토트넘이나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이제 클 수가 있다.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뭐 두 팀 다 좀 수비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좀 모습을 좀 보일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. 네. 자, 다만 근데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호펜하임과 달리 뭐 토트넘은 이제 특히 뭐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굉장히 크고, 그리고 이제 이 경기까지 포함하면은 뭐 원정 4연전을 지금 치르는 거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호펜하임에 비해 토트넘이 많이 좀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. 네.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뭐 에너지 레벨에서 굉장히 좀 많이 밀릴 수 있는 현재 좀 토트넘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렇죠. 자, 물론 이제 양 팀이 그런 홈과 이제 원정이 좀 바뀌었다고 하면 모를까, 현재 이제 호펜하임이 홈이고,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원정이고, 게다가 뭐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크고, 지금 팀 분위기도 안 좋고, 그리고 원정 4연전이라는 점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, 이런 지금 토트넘을 좀 볼만한 이유는 좀 딱히 없다 보니까, 저는 만약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경이는 토트넘보다는 호펜하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호펜하임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호펜하임 프랜승 보는 경기. 그리고 3.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호펜하임 프랜승의 3.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풀젠 대 안더레이트. 자, 일단 풀젠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대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안더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많아요. 그다음 돌베리, 그리고 드레이어, 그리고 이제 스트로이켄스. 자, 그리고 에도지에, 그리고 장카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특히 지금 팀 내 득점 1위 포워드인 뭐 돌베리를 좀 포함해서 지금 주축 포워드들 다수가 지금 결장이 그 안더레이트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에서의 좀 타격이 지금 굉장히 좀 클 수 있다. 네, 이 정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 이슈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려 봤네요. 자, 일단 이제 풀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 홈에서 거의 패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안더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유로파리그에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지금 뭐 조별리그 3위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뭐 16강 직행이 이제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만큼 확실히 이번 시즌 유로파에서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안더레이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네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좀 템포가 그리 빠르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풀젠뿐만 아니라 이제 안더레이트도 뭐 밸런스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양 팀 다 보다 더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. 네.
자, 그리고 이제 점유율은 뭐 안더레트가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지금 뭐 돌베르를 좀 비롯해 주축 포워드 다수가 이제 좀 결장이다 보니까 공격에서의 그 좀 타격이 크고, 그러다 보면은 안더레트가 뭐 이번 경기에서는 좀 생각 이상으로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뭐 홈에서의 좀 풀젠이 그래도 좀 대체로 좀 수비가 좀 견고한 편이다 보니까 이런 좀 뭐 풀젠 상대로는 뭐 안더레트가 다른 나름 좀 답답한 거좀 공격을 좀 보일 수도 있다,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그리고 뭐 이제 뭐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뭐 풀젠 역시 뭐 최근 좀 안드로이드의 좀 수비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생각보다는 좀 쉽게 공략하기 어려울 수 있고, 뭐 그러다 보면은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보다는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을 드려봤네요. 자, 물론 이제 포워드 라인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안드로이드의 전력이 더 우세하다고는 볼 수가 있어요. 네. 자, 다만 근데 확실히 그래도 뭐 전력 누수가 큰 거를 이제 좀 무시하기는 어렵고, 그리고 지금 뭐 홈에서 거의 매번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던 그런 좀 풀젠이었기 때문에 이런 뭐 풀젠 상대로 안드로이드가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. 자, 다만 근데 뭐 풀젠 역시 이 경기가 뭐 휴식기 이후 첫 공식 경기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전보다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, 그리고 만약에 뭐 풀젠이 이 경기에서 뭐 안더레트 상대로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다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승패보다는 뭐 고배당 자비로 뭐 풀젠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내지, 안 그러면은 뭐 요거는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풀젠 햄무얼무에 2.5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페렌츠 바로시. 자, 일단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핵심 포워드 마르무시가 맨시티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팀을 좀 떠났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뭐 거의 굉장히 좀 공격에서 영향력이 좀 컸던 좀 마르무시가 좀 떠났기 때문에 확실히 앞으로 약간 좀 공격적인 면에서는 더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뭐 원정팀 뭐 페렌체 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. 자, 일단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마르무시가 없는 상태에서 천적인 돌문을 좀 상대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수월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면서 이제 2대0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서 이제 마르무시가 이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준수한 경기력을 좀 보이며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네요. 네. 그쵸. 물론 뭐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마르무시의 그런 공백이 크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만 좀 놓고 봤을 때는 뭐 마르무시의 공백이 그렇게 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. 쪼원 목자님 반갑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페렌츠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넘게 이제 휴식기를 좀 가졌고, 그리고 이번 경기가 휴식기 이후 첫 공식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경기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된다. 네, 이 정도 말씀을 드려봅니다. 네. 자, 일단 뭐 이번 시즌 뭐 페렌체 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공격이 좀 안 좋아지면서 득점력도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. 자,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현재 뭐 페렌체 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의 좀 기복도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좀 거의 좀 중간이 없고, 진짜 뭐 공격이 침체될 때는 뭐 이제 득점계도 잘 못 만들면서 이제 무득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, 그래도 한번 뭐 공격이 좀 터질 때는 뭐 이제 뭐 세네 골씩 뭐 이제 넣는 경우도 좀 많은 그리고 이번 시즌에 그건 좀 페렌츠 바로시라고 볼 수가 있죠. 자, 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공격에서 좀 기복이 크고, 그리고 원정에서는 더더욱 공격에서 침체된 모습을 줄곧 보이는 조금만 그런 페렌츠 목장님 바로시기 별풍선 때문에 5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조금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. 네.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
네,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. 네. 자, 그러니까 확실히 좀 페렌츠바로시의 그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공격은 좀 침체된 모습을 좀 줄곧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페렌츠바로시의 그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좀 페렌츠바로시 상대로 프랑크푸르트가 공격을 좀 주도하며 경기를 좀 운영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.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, 자, 그리고 이제 뭐 페렌츠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최근 뭐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뭐 파우코 상대로 5대0 대패를 좀 당했을 만큼 휴식기 이전에도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하면은 뭐 현재 뭐 마르누시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좀 준수한 좀 경기력을 보이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좀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프랑크푸르트 승 보는 경기. 네, 그리고 3.5 기준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승에 3.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RFS 대 이제 아약스. 네, 이 경기는 이제 라트비아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경기는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 원정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뭐 RFS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이제 결장 중이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네요. 자, 일단 이제 RFS 같은 경우는 라트비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리그에서는 우승을 하며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지만 유로파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면서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남은 좀 잔여 경기를 좀 다 이기면은 어느 정도 좀 풀업 진출 가능성이 좀 생기긴 하지만 현재 이제 뭐 RFS의 그 좀 행보를 좀 봤을 때는 그럴 좀 가능성은 좀 많이 좀 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네요. 네. 확실히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유로파 리그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 그런 좀 RFS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원정팀 이제 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이제 후반기 시작이 좀 나쁘진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남은 뭐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이제 성과를 낸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8위권 진입도 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유로파 리그 경기들을 좀 다 이겨서 이제 16강 직행을 지금 목표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.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. 네. 자, 물론 뭐 이제 RFS가 유로파 리그에서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갈라타사라이와 뭐 안더레트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종종 이제 이변을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. 네. 자, 다만 근데 휴식기 좀 직전에는 이제 RFS가 뭐 공식 경기에서 계속 좀 패배를 하면서 흐름이 좀 대체로 좋지 못했고,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가 뭐 한 달 넘게 휴식기를 가진 이후 첫 공식 경기이기 때문에 제 기량을 좀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어 보여요. 네.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공식 경기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는 그쪽 아약스에 비해 좀 경기 감각에서는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. 네,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오늘 띠자님 반갑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뭐 객관적으로 좀 봤을 때도 일단 뭐 아약스와는 좀 체급차가 많이 나는 편이고, 그리고 최근 뭐 아약스의 그렇죠 흐름, 뭐 경기력, 이제 뭐 공수 밸런스가 좀 전부 좀 좋은 점과 더불어, 그리고 양 팀의 그렇죠 동기부여에서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요 경기는 뭐 배당이 좀 낮지만 그래도 아약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아약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분석기로 봤을 때는 아약스 승 보는 경기. 그리고 3.5 기준은 이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약스 승에 3.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이제 레인저스 경기. 자, 일단 맨유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레시포드가 뭐 결장 의심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뭐 이제
이전 경기들에서도 계속해서 좀 결장 중인 좀 레시포드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역시 솔직히 뭐 결장 가능성이 더 좀 높은 상태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고, 그리고 원정팀 뭐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포워드 1명, 또 미드필더 1명, 이제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맨유에 비해서는 전력 누수가 큰 거주 레인저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일단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뭐 FA컵 포함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브라이튼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 브라이튼 상대로 좀 지긴 했지만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는 그런 브라이튼 상대로 유유스팅을 단 한 개밖에 만들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답답한 공격을 좀 보였어요. 네. 자,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기대 이하의 좀 경기라고 보였던 거죠 맨유라고 볼 수가 있고, 자 그리고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에서 이제 3연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네. 자, 다만 근데 지금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레인저스가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기록 중으로 좀처럼 좀 이기지는 못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과 비교했을 때 그쪽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은 다소 좀 떨어지는 그 현재 좀 레인저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이 들어봤네요. 자, 일단 뭐 두 팀 다 뭐 볼 점유율 좀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맨유가 홈에서는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. 네. 자, 다만 근데 지금 맨유가 제 아무리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고 해도 최근 뭐 부페나 뭐 디알로 정도로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대 이하의 폼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경기력이 좋지 못한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상태에서 뭐 맨유가 좀 레인저스 상대로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지는 다소 좀 의문이라고 좀 봅니다. 네. 좀. 게다가 이제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경기력이 좀 안 좋은 거와 더불어 한 번에 좀 이제 쉽게 좀 실점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의 좀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맨유가 뭐 솔직히 이번 경기도 뭐 유리하게 좀 풀어갈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봅니다. 네. 좀. 자,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서 1.3대 맨유 승을 좀 가져가기는 배당 대비 큰 메리트가 좀 없다 보니 오히려 요거는 뭐 맨유 승보다는 차라리 뭐 레인저스 2프랜승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. 네. 게다가 일단 뭐 레인저스가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거와 더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점 차 이상으로 좀 패배한 경기가 작년 이제 10월일 정도로 최근 이제 레인저스가 좀 진다고 해도 이제 쉽게 무너지는 경기가 좀 잘 없었습니다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까지 좀 다 고려를 했을 때 차라리 1.3대 뭐 맨유 승을 좀 가져갈 바에야 레인저스 2프랜승 뭐 1.6대 그러죠. 배당을 좀 가져가는 게 좀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네,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맨유보다는 레인저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레인저스 2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경기. 이 경기는 뭐 어느만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레인저스 2프랜승에 2.5전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엘프스보리 대 니스. 자, 일단 뭐 엘프스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,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, 그리고 미드필더 2명, 이제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. 자,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크고 특히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것도 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엘프스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덴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2달 전에 리그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유로파 리그 경기 일정만 좀 소화하고 있습니다. 네. 거기가 확실히 좀 공식 경기가 이제 최근 좀 2달 동안 이제 유로파 리그 이제 경기밖에 좀 없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을 수가 있어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서 좀 에너지를 좀 쏟을 일이 좀 거의 없으니까. 다만 근데 이제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약간 양날의 좀 검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네.
자, 그리고 이제 뭐 엘프스부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7점으로 이제 유로파리그 이제 조별리그 24위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뭐 조별리그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프로에 좀 진출하는 게 지금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엘프스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, 자, 그리고 원정팀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컵 경기 포함 현재 뭐 4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상승세를 좀 타다가 직전 경기 릴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이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. 자, 다만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과 달리 이제 주전 수비수들이 거의 다 좀 돌아오면서 이제 수비에서 더 안정감이 좀 생겼고, 그리고 최근 뭐 이제 경기력도 많이 올라오면서 나름대로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한두 달 전과 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많이 나아진 좀 최근에 좀 니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일단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유로파리그 승점 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 경기 포함 이제 남은 이제 유로파리그 두 경기를 다 이겨야 이제 프로 진출 가능성이 좀 조금이나마 좀 생기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경기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유로파리그 좀 조별리그 경기가 이제 뭐 보데글림트 상대로 이제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일단 뭐 이제 그 이후 경기가 더 좀 수월하기 때문에 일단 니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뭐 일단 반드시 좀 잡아보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뭐 엘프스보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유로파리그에서의 좀 경기를 좀 봤을 때 거의 매번 이제 30%대 점유율밖에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대체로 좀 주도하는 경기가 잘 없었어요. 네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엘프스부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라인을 내려 이제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매번 좀 이제 언더독스러운 그런 좀 플레이를 보였던 그 유로파리그에서의 엘프스볼이다,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. 그쵸. 자,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엘프스볼이 상대로 그래도 뭐 니스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최근 이제 수비 조직력이 좀 좋아진 거와 더불어 이제 수비 전환도 좀 빨라졌다 보니까 니스가 좀 엘프스볼의 그리고 역습의 대처도 어느 정도 좀 잘 할 것으로 봐요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니스가 뭐 원정이라 해도 뭐 엘프스볼이 상대로 이제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그렇죠. 자, 물론 이제 니스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거는 좀 약간 고려할 만한 좀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좀 결장자들을 좀 고려해도 현재 뭐 엘프스부리보다는 이제 전력이 더 나은 편이고, 그리고 이제 최근 뭐 흐름이랑 좀 경기력도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더 좀 고려했을 때 요 경기는 그래도 뭐 배당 대비 뭐 니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니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니스 승 보는 경기.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니스 승에 2.5씩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, 자, 일단은 이제 페네르바체 대 리옹. 자, 확실히 좀 리옹이 최근 좀 원정에서 좀 안 좋긴 하지만 지금 페네르바체 그렇죠,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요런 약간 누수를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 경기는 리옹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리옹 사이드 보고, 그리고 요거는 3.5 기준은 뭐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보데글림트 대 이제 마카비 테라비브. 네, 요거는 뭐 지금 배당 대비했을 때 뭐 보데글림트의 그런 정배 사이드는 전혀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저는 요거는 네 본다고 하면은 잠시만요. 네, 배당 대비했을 때 뭐 마카비 좀 테라비브 프랜승을 좀 보도록 하거나, 그리고 요 경기는 뭐 결과 상관없이 2.5 기준이라고 하면은 오바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오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오크 대 이제 슬라비아 프라. 자, 이 경기는 저는 뭐 승패보다는 고량자비로 이제 파워크 햄무 왈부 내지 뭐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, 네,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일단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유로파 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
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